이번에는 이재명 아들의 발목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여기저기 빨대 꽂고 다니나 바쁘네. 어쨌든 이재명 그 아들, 그러니까 이동호 씨, 이동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을 좀 좋아하고 마사지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뭐 평범한 학생, 20대 학생이지. 걔가 2014년에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공군을 갔어요, 공군을. 근데 날 줄은 몰라. 근데 어쨌든 걔가 군대에 가서 발목을 다쳤대. 발목에 인대가 파열됐대. 그래서 이제 민간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남 수도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세상에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원을 해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51일 동안.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지. 아니 진주 부대에 있는 사람이 왜 성남까지 가서 입원을 했을까?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인대 파열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군대에서 인대하면 안 다친 사람 있나? 인대 하나씩은 다 끊어져 원래 군대. 옛날 우리 때 군대는 인대 보통 한 3개씩 끊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성남에 가 있다. 이재명이 집이 성남에 있는데 거기 옆에 가서 이재명 집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 입원해서 있고, 그리고 거의 2달 가까이 입원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인사면허서가 없는 거야. 인사면허서가 뭔 줄 알아요? 부대가 바뀌잖아요. 부대에서 진주에서 일단 수도병원으로 이제 부대를 옮겨야 돼. 군대가 어떤 데입니까? 군대가 인사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군대가 원래 인원수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군대는 타령하면은 뭐 1년 내내 찾잖아. 뭐 DP 영화도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인원이 예민하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공중보건이 훈련 받을 때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줄을 서. 그러니까 모인 이유가 뭔지 알아? 밥 먹으러 가려고. 밥 먹으러 갈 때 줄 맞춰서 번호를 부르고, 그리고 지금 총 몇 명이다 얘기를 해. 그리고 식당까지 걸어가. 줄 맞춰서 걸어가. 아무도 도망 안 가. 근데 거기 식당 앞에 가서 다시 인원 체크를 해. 미쳤냐? 그 사이에 누가 도망간다고, 밥 먹는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서 인원 체크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군대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점호하면서 인원 체크 다 하는 거야. 밤에 점호도 물론 하고 이렇게 심지어 밥 먹으러 갔다 오는 동안에 또 누가 도망갈까 봐 이렇게 하는 데인데, 인사 명령이 없으면 거기는 그 부대에는 누구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점호하면 인원이 항상 안 맞지. 매일같이 안 맞는데 매일같이 그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하죠. 인사면허서 없냐? 왜 없냐? 막 그랬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뭘 내놓냐면 수술 확인서를 딱 내놔. 얘 발목 인대 파열돼서 수술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수술한 건 다 안다고. 수술했는데 왜 거기 인사명령도 없이 거길 갔냐? 그리고 2달 왜 입원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그 수술하면 뭐 몇 달씩 입원해야 되는 병이 아닌 거예요? 발목 인대가 파열돼서 이제 어쨌든 도합해서 뭐 대전도 갔다가 4개월 가까이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발목 인대가 부러지면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이제 4, 5cm씩 딱 절개하고 인대를 막 이어줬거든. 그런 걸 했는데 그때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그때도 입원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그리고 4, 6주 동안 이제 기부스를 하는 거지. 그때도 1주 정도면 충분했다고. 이번 1주하고 가서 이제 기부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관절경이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이동호도 관절경으로 하는 거야. 관절경이 뭔 줄 알아? 이 구멍 아주 3mm 정도 되는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이 구멍으로 이거 뭐 넣어가지고 이거 이어주는 첨단이라고. 이게 값은 비싸지만 휴식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 평균 입원 기간이 1.8일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30분밖에 안 되고 대개 2주 안에 다 복귀를 해. 군대에서 복귀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 구글에 격한 운동 같은 거는 최소 한 달은 기다려라. 근데 얘는 지금 3개월 넘게 입원을 했잖아요. 수도병원만 2개월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인사면허서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인사면허서 준다. 지금 설 연이니까 설 지나자마자 주겠다. 본인만 뗄 수 있다. 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지난 토요일날 뉴스가 나왔어. 인사면허서 없다. 군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시켰대. 실수로. 인사면허서가 실수로 누락시킬 수가 있는 건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인사면허서가 물론 늦게 명령이 나갈 수는 있지. 근데 봐봐. 점호를 하다가 한 명이 계속 비는데, 그 영화 있잖아. 여고괴담이야? 왜 한 명이 자꾸 비잖아. 병원에서는 한 명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이상.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떡하겠어? 인사면허이 진짜 왜 없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건 진짜 뭔가 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민주당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입원 확인서를 내는 거야. 이 수도병원에서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원했음. 요 확인서를 내는 거, 딱 보여주는 거야. 우리도 그거 안다니까. 왜 그때 그렇게 오래 입원했고 인사면허서는 왜 없느냐를 얘기하니까 이때 입원한 거 맞다고 확인서를 내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 혐오를 깃게 할 공작 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아니면 말고식 공작과 흑사선전을 시도한 것은 이제 해내기도 어려운 거 어쩌고저쩌고. 이게 뭔 말이야. 인사명령서 있다며. 있는데 못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이 뭐 상습 조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더구나 군대에서 실수는 민간에서 실수보다 훨씬 더 중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진짜 명령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 인사명령서 좋아. 누가 실수했다고 하면 대체 누가 실수했는지 뭐 이름이나 얼굴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얼굴 못 까더라도 최소한 이름 정도는 까고 이니셜이라도 까고 걔가 사과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인사명령을 낼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명분이 없거든. 응? 특혜로 장기 입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인사명령을 못 낸 거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인사명령을 누가 이런 걸 갖다 했잖아. 누가 어떤 관절경으로 수술을 누가 했는데 인사명령으로 뭐 3개월 넘게 입원을 시켰고 2달은 또 수도병원에서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사명령 낸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이 사건의 책임자가 돼서 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사명령 일부러 안 낸 거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자 뉴스인데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남 수도병원에서 뭐 이렇게 응급외상센터 이런 걸 하나 이제 지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땅이 용도 변경이 돼야 돼. 신기하게 그 시기에 용도 변경이 돼. 성남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이재명이 또 선물 잘 주잖아. 이런 거 용도 변경 팍팍 해주잖아. 그런 게 아닌가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추미애 때도 그 군 관련 자료 뭐 기록 같은 게 다 없었잖아. 추미애 사건 기억나요? 아들 휴가 미복귀지. 휴가 미복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무릎에, 이것도 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무릎에 아들이 추벽했어. 추벽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어릴 때 좀 그러니까 태어날 때쯤 있다가 이제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 추벽이 남아 있어. 이 추벽이 쓸데없는 건데 뭐 보통 사람은 추벽이 있어도 그냥 살아. 추벽이라는 게 그냥 얇은 막이야. 막 무릎 관절 사이 안에 있는 얇은 막인데 여기가 이제 뭐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추벽 증후군이야. 그리고 이게 막 연골화되고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막 무릎에서 소리 나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게 이제 이 추벽 증후군인 거예요. 이 추벽 증후군인데 더 소름 끼치는 얘기 줄까? 추미애 아들이잖아. 추벽, 추미애. 소름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 던지시네요. 어? 아, 지금 최민희를 까다 보니까. 어쨌든. 어제 얘가 이제 그 추벽을 2015년에 한번 수술을 받았다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2017년에, 그러니까 문제가 2017년이야. 2017년에 얘가 10일 동안 병가를 내서 추벽을 수술했대. 그리고 9일 동안 휴가를 더 써.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일을 썼어. 사실 이 추벽 증후군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병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리고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다 이제 이게 회복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19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일을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추미애가 전화를 걸어서 휴가를 연장했네, 뭐 아니면 또 보좌관이 걸었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미애가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뭐 검찰 조사에서 뭐 어쨌든 그냥 다 사바 좋은 일로 끝났으니까 나도 더 언급하지 않겠는데 내가 이제 화나는 게 이거예요. 김어준 뉴스공장, 이제 추미애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아들은 원래 제대로 검사했으면 군대 안 가는 애다. 그러면서 엄마가 공직자라서 오히려 간 거다. 그래서 막 민주당에 박준영인가 뭐 그런 애가 있어요. 이름이 까먹었다. 추미애 아들 보고 안중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이 이럴 때 또 가짜 뉴스공장으로 아주 알려졌잖아요. 얘는 어디서 그런 일 구하는지 이 아들하고 같이 근무한 카투사를 찾았대. 근데 이름 얼굴 전혀 안 까고 그냥 거기 비밀리에 나오는데 얘가 하는 말이 이거야. 자기가 알기엔 이 추미애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이었대. 십자인대 파열은 그냥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자기도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했대. 요 가짜뉴스에 와 댓글들이 완전 난리가 나서 클리앙 사이트 가보면 추미애 아들을 칭찬하는 글이 아주 가득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추벽 증후군이야. 이 십자인대 파열이 있잖아요. 무릎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어. 이게 무릎 관절을
관절을 갖다 이렇게 그냥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무릎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야. 그냥 갑자기 주저앉기도 하고 이거는 정상 생활이 안 되고 뭐 요새 같으면 면제가 안 되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럼 무조건 면제. 이건 가서 제대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추벽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김어준이 이거에 대해서 가짜뉴스 인정하고 사과했냐? 안 해. 얘네들은 그냥 그래. 던지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십자인데 너 파열돼 봤어? 이러면 또 꼼짝 못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가? 추미애 아들 무혐의인가? 뭐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 때쯤엔 또 다른 이슈가 터져 있어. 그래갖고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김어준이 사는 방식이고, 이 대깨문들이 다 김어준에게 뇌를 의탁한 애들이 그냥 사는 방식이라고. 추미애 아들에 관한 자료가 다 없어진 거 알죠? 아, 모릅니다. 그래?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당직사병에 이제 추미애 아들한테 전화를 해. 왜 너 복귀 안 하냐? 빨리 복귀해라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위상부에 전화해가지고 휴가를 연장을 한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 대위, 김대위라는 사람이 보좌관하고 이제 통화한 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누락이 된 거야, 이게. 왜 누락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대위가 뭐라 하냐면 그냥 김대위가 이제 그 당사자, 휴가를 연장해준 당사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좀 구린 자료, 이건 그냥 구린 자료거든. 왜냐하면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했으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 그냥 누락시키는 거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조국 전 장관 아들도 서류가 없어진 사건 혹시 아세요? 아, 모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원래 얘가 군대를 좀 안 가려고 좀 가기 싫어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 건데 연세대 대학원에 이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최강욱한테 부탁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한 그런 거잖아요. 그때 어떤 교수한테 보낸 문자 이런 게 있어요.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아들 군대 가게 생겼다. 이런 말이 있어. 정경심이 보낸 문자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연세대 입학을 하는데 얘도 이제 그 인턴, 최강욱네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서류가 있잖아. 그런 서류가 다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이 서류는 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 서류가 무단 폐기됐어요. 연세대 입학처에 이 조국 아들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질 않아. 근데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그냥 입학 지원할 때 그 낸 서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교육부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다 무혐의 처리해. 그러니까 이 어쨌든 얘가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내면서 부정 입학을 했잖아. 이 서류가 다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실수와 우연과 실수, 그러니까 우연히 누락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추미애 아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조국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인사명령서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과정에서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연이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살하는 것도 우연이잖아. 하필 조사 좀 하려고 그러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살을 해. 너무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 증거로 남을 만한 서류는 사라지고 사람은 죽어버리고, 윤미향 그 마포소장도 죽고, 김문기, 유한기 죽고, 변호사비 대나복 죽고,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끔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저지른 그런 적폐 같은 거를 조사하는데 내가 보기에 한 2년 걸린다, 2년. 2년 동안 그러면 5년 중에 2년을 그렇게 쓰면 좋겠어?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단축시킬 방법이 있다고. 뭔지 알아? 한동훈, 그렇지. 한동훈이면 6개월이면 떡친다. 6개월이면 적폐 다 청산하고 다 감옥에 보내고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의 한 20% 정도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야. 진짜 내가 이런 걸 많이 봤다니까. 자기는 윤석열 별로 안 좋대. 단지 한동훈이 쟤네들 처단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복을 잘 둬야 돼. 측근을 잘 둬야 측근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지. 이재명 측근 누구? 유동규. 유동규 뭐 그런 애들 측근이고. 그러니까 유동규를 측근으로 둔 이재명, 한동훈을 측근으로 둔 윤석열. 누구를 뽑을 겁니까, 여러분? 35% 좀 반성 좀 하세요. 그거 진짜 적당히 하세요. 유동규 같은 애들이 우르르 와서 이 국정농단 할 텐데 좋냐고, 이게. 잘 생각하시고요. 더 이상 새 정권에서는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빌면서 이상